월스트리트에서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 회사 니덤은 최근 전기차 중고 거래 상황을 분석했는데요. 수요가 견고하기 때문에 리비안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하면서 12개월 목표 주가를 28달러에서 31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투자기관 니덤의 애널리스트인 크리스 피어스는 전기차 중고 시장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신차의 경우 리비안의 R1T 픽업 트럭과 포드의 F150 라이트닝 픽업 트럭이 비슷한 규모로 판매되었지만 중고차 시장에서는 R1T 공급이 훨씬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R1T의 중고차 가격 하락폭이 포드의 F150 라이트닝보다 더 작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리비안의 R1T를 신차로 사게 되면 중고차로 잘 내놓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리비안의 구매자들에게는 특별한 점이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이 점이 참 재미있습니다. 리비안 R1T 전기 픽업 트럭 구매자 상당수가 기존의 픽업 트럭을 구매했던 적이 없다고 합니다. 픽업 트럭은 구입한 적이 없었지만 리비안의 R1T를 보고 전기 픽업 트럭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그만큼 시장에서는 매력이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살펴보면 리비안은 기존에 형성된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는 이 점이 리비안의 경쟁력이라고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리비안의 목표 주가가 31달러로 높아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리비안의 주가는 전일 대비 3.42%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1분기 리비안 차량 생산 및 고객 인도량이 올가의 예상치를 뛰어넘으면서 시장이 한번 크게 요동쳤었는데요. 올해 2분기 리비안 생산량은 12,640대를 기록하면서 연간 목표인 5만 대 생산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8월 8일에 리비안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어서 또 한 번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케린지는 최근 재미있는 비유를 했는데요. 요즘 시대에 내연기관차를 사는 것은 1910년에 마구간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급형으로 생산될 리비안의 R2가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는 소비자들을 끌어들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휘발유차를 마구간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그만큼 시대가 많이 변했다는 것을 강조한 것 같은데요. 현재 리비안은 R1 플랫폼에서 생산한 R1T 전기차 픽업 트럭과 R1S SUV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향후 R2 플랫폼에서 가격이 4만 달러에서 6만 달러 사이 R2 전기차 시리즈를 생산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7만 달러 이상부터 시작하는 R1 시리즈는 가격으로 인한 구매 장벽이 높기 때문에 리비안은 차세대 R2 시리즈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R2 시리즈는 2026년 초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R2와 관련해서 리비안 CEO 스케린지는 R2는 이전보다 더 적은 수의 부품으로 제조를 단순화할 것이기 때문에 R1과는 매우 다른 차량 아키텍처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낮은 가격으로 R2를 생산하게 되면 더 많은 소비자들을 끌어들일 뿐만 아니라 미국 IRA법에 의한 보조금도 받을 수 있게 되어 리비안의 매력도가 더 높아지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스케린지는 또한 내연기관차는 환경 문제를 유발하고 아주 오래된 느낌에 지루하기도 하다. 내연기관차를 산다면 우리 사회에서 미래가 없는 것을 사는 것과 같다 라고 라이브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소비자 사고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다시 내연기관차에 관심을 가질 리는 없다고 했는데요.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리비안이 최근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에는 배터리 직접 생산이라는 이슈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업계 소식에 따르면 리비안이 전기차 배터리 장비 최종 검사 테스트 FAT를 7월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FAT는 장빈수를 위한 마지막 현장 검증으로 테스트를 통과한 장비는 납품 과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리비안은 원래 계획으로는 올해 1분기에 배터리 장비 반입을 추진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3분기로 한 차례 연기했었습니다. 최근 장비 반입 일정이 다가오면서 공급 계약을 맺었던 업체들과 최종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했던 것인데요. 제2의 테슬라를 지향하고 있는 리비안이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배터리까지 직접 생산하게 된다면 전기차 원가를 상당히 낮출 수 있게 되어 리비안으로서는 또 한 번의 모멘텀을 얻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리비안을 포함해서 많은 국내외 전기차 업체들은 전기차 생산을 늘리기 위해 배터리 생산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업체들은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으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고 있지만 배터리 업체에 지분을 투자하고 동시에 배터리 직접 생산을 추진하면서 제조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비안은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배터리를 직접 생산해서 자체 전기차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원가를 낮추고 수직 계열화를 통한 제조 경쟁력 향상 등 다양한 이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리비안은 현재 삼성 SDI로부터 공급받는 원통형 배터리 외에 각형 배터리 생산에 직접 나설 것으로 업계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리비안은 최근 테슬라 전기차 충전 표준인 NACS를 채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2025년부터 리비안 전기차 소유자는 북미 지역에서 테슬라의 12,000개 충전소를 이용해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리비안의 CEO 스케린지의 큰 그림이 조금씩 구체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마디로 테슬라를 효과적으로 잘 따라가면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북미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특히 전기차 픽업 트럭 분야에서 커다란 기회가 있으면서 리비안은 향후 전기차 배터리부터 충전 인프라까지 확보해서 전기차 공급망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인 것입니다. 리비안의 전기차 부품 공급망이 정상을 되찾으면서 배터리까지 직접 생산하게 되면 리비안은 향후 전기차 경쟁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리비안은 전기차 채택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법을 다양하게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리비안은 2009년 설립된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으로 2021년 미국 일리노이주 노멀 공장에서 전기 픽업 트럭 R1T와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R1S를 출시하며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아마존의 전 CEO 제프 베이조스도 리비안의 최대 투자자로 큰 금액을 투자하며 리비안의 미래를 밝게 보았는데요. 전 세계 공급망 붕괴로 인한 생산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가가 폭락해 주요 투자자인 조지 소로스조차 손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최근 2분기 생산량이 월가의 기대치를 초과하면서 전기차 공장 가동 정상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올해 미국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R1T 전기 픽업 트럭을 중심으로 전년 목표보다 2배 더 많은 5만 대로 설정했고 올해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터리 등 전기차 핵심 부품을 직접 제조하면서 전기차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스닥에 기업 상장을 하면서 확보한 119억 달러, 약 14조 원의 자금을 그동안 전기차와 배터리 등 사업 확장에 투입해 왔는데요. 최근 생산량과 고객 인도량 증가로 분기별 현금 흐름이 손익분기점을 향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리비안의 내외부 환경이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리비안이 주목받는 이유를 빅테크 아마존에서 찾는 투자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때 테슬라 대항마로 불릴 정도로 기대를 모았던 리비안은 2월 27일 기점으로 9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주가가 단기간에 90% 가까이 오르는 대기록을 세우기도 했었는데요. 엄청난 팬데믹 버블이 순식간에 무너지며 수많은 전기차 기업 주가가 폭락한 가운데 테슬라와 함께 화려하게 부활하면서 리비안에 대한 기대치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비안의 부활에 많은 관심이 모이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리비안과 최대 주주인 아마존과의 탄탄한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존과 2030년까지 배송용 전기밴 10만 대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아 2021년 상장 후에 한때 시가총액이 150조 원에 달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오기까지 과정은 정말 험난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혹독한 시련을 겪었었는데요. 나스닥에 상장한 초기에 시장에서는 정말 큰 관심을 받았었지만 2021년 9월 포드와 전기차 공동 개발 계획이 무산되면서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이 알려진 당일에만 시가총액이 11조 원 가까이 감소했으니 충격이 정말 어마어마했던 거죠. 게다가 당시 전기차 판매 매출이 0이었던 것도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되었었는데요. 거기다가 R1T와 R1S 출시가 연달아 연기되면서 양산 능력에 대한 의구심까지 늘어나게 되었고 결국
올해 4월 리비안 주가는 2021년 11월 대비 92.9% 폭락하며 조지 소로스조차 손절하고 떠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되돌아보면 정말 엄청난 롤러코스터를 타고 왔다는 표현이 가장 적절해 보이기까지 한데요. 분위기는 5월 들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사실상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텐데요.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2분기 전기차 고객 인도량이 발표되며 주가가 순식간에 90%나 폭등한 것입니다. 7월 3일 2분기 차량 인도량 12,640대 발표로 주가는 하루 만에 17.4% 상승했고 1분기 7,946대 대비 59% 증가한 규모로 시장 전망치 11,000대를 초과 달성한 것입니다. 리비안 측은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고 자체적으로 부품 개발에 집중했고 그것이 생산량과 인도량을 늘리는데 도움이 됐다고 했습니다. 올해 목표인 고객 인도량 5만 대를 달성한다면 또 한 번 큰 모멘텀이 올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전문가들의 평가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리비안의 최대 투자자인 글로벌 1등 정자상거래 기업 아마존과의 탄탄한 협력 때문입니다. 아마존은 지난해부터 리비안 전기벤을 이용해서 미국 전역에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 CEO였던 제프 베이조스가 내세운 탄소 중립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바탕으로 물류 사업에 일대 혁신을 가져올 프로젝트인 배송 제로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내부를 살펴보면 리비안 전체 전기벤 수요의 3분의 1이 현재 아마존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존은 미국 500여 개 도시에서 3,000대가 넘는 전기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비안 전기벤으로 운송한 택배만 해도 7,500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정말 엄청난 양이죠. 지금 이렇게 돈독한 사이가 된 아마존과 리비안의 관계가 과거에도 항상 좋았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아마존도 비용 절감 노력을 해야 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리비안 전기차 구매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마존은 올해 두 차례에 걸쳐서 직원 2만 7천 명을 대규모 감원한 바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다 보니 아마존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리비안 전기벤 구매량을 1만 대로 줄이겠다고 제시한 사실이 알려졌었는데요. 이때 리비안 주가가 하루 만에 3% 가까이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리비안은 2022년까지 전기벤 1만 대를 아마존에 납품하기로 했었지만 부품 공급 문제 등으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은 더욱 거세였습니다. 아마존은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는 리비안의 주가 폭락으로 투자 평가 손실을 인식해서 실적 발표에서 큰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후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이 줄어들고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지자 방향을 바꿔 원래 계획대로 전기벤을 공급받기로 한 것입니다.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아마존은 2030년까지 리비안 전기벤 10만 대를 구매하겠다는 당초 계약이 유효하다고 발표하게 되었고 올해 리비안으로부터 전기벤 300대를 인도받아서 독일에서 운행할 예정입니다. 리비안은 아마존에 전기벤을 공급한 실적을 인정받아 미국 이외 나라에도 영업용 전기벤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아마존과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가 되었는데요. 아마존은 리비안의 지분 17.2%를 보유한 대주주이면서 동시에 주요 고객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리비안에게는 향후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간 고객 인도량 목표인 5만 대를 달성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흑자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올해 테슬라가 전기차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치열한 가격 전쟁을 시작하면서 리비안 역시 자금 부담에 직면해 있는 상황인데요. 자금이 점점 소모되면서 올해 3월 기준으로 13억 달러, 1조 6,50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 발행 계획을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주가가 15% 가까이 폭락하는 사태를 맞기도 했습니다. 최근 분기 현금 흐름이 손익분기점에 가까워 오면서 이 부분에서도 상당히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제대로 성장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하는가를 테슬라와 리비안이 이런 점에서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2022년 리비안은 67억 5,200만 달러, 한화로 약 8조 6천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리비안의 올해 손실 전망을 54억 300만 달러, 한화로 6조 8,700억 원, 그리고 내년 손실 전망은 39억 6,500만 달러, 한화로 약 5조 40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4월 기준으로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1배를 찍으면서 사실상 바닥이라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리비안 주가가 상승 추세에 접어든 만큼 팬데믹 고점 대비 주가가 80%가량 하락한 상황에서 실적 상승과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시에 아마존이 리비안을 인수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